여러분, 금리 인상, 경제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이 독립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정부가 쥐락펴락하지 마라. 통화 정책은 고유의 한국은행의 권한이자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그런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되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자, 이 말을 보세요. 지난 10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물가 정책이야.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말 외에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여기에 사실 굉장한 의문표를 답니다. 왜냐고요? 과연 진짜 관심 있는 게 물가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결국은 지난 10월 12일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11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분명합니다. 이제는 11월에 금리 인상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주열 총재도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지금은요.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물가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가를 포장한 사실상 금리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속도세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부동산을 잡아라 하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화답도 11월에 금리 인상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내년 1월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12월에는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11월까지가 마지막이에요. 11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열리거든요. 그럼 내년 1월에 또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확신에 차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해석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황이나 지표로 봐서는 집값 잡자고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물가가 2%, 2.5% 이렇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요란을 떨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물가 상승 때문에 요란을 떨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집값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11월에 0.5%로 올려서 1%가 되고 내년 1월까지 올리면 1.2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잡자고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경제가 꼬였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부동산 정책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안 풀고 자꾸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집값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잖아요. 집값 내리려고 안 내려집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욕심과 경제가 심리라는 이게 합쳐져서 결국은 다 압니다. 저거 언젠가는 풀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지금 전세가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다가 재건축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올리잖아요. 결국 자영업자, 서민들에 대한 고통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요. 그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가 자영업자들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엄청 했지만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내년 3월이 임기인 사람이 내년 3월이 임기입니다. 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연쇄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속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